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증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이번에 이제 정정 공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증권 신고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공모의 개요부터 보시면 됩니다. 공모 개요를 통해서 자, 이거 눌러서 도대체 몇 주를 이제 시장에다가 모집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16,200,000 그래서 이제 1620만 주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모집하는 건 알겠는데 처음 발행된 주식수는 어디 있지? 그래서 2부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자료에서 2부는 그냥 사업의 내용을 보기 위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주식의 총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4,80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넣어보죠. 기발행 주식수가 있고 신규 발행 주식수가 있고, 이 두 개 합치면은 총 발행 주식수가 되는 것이고, 이 총 발행 주식수 중에서 이번에 신규 발행 주식수는 한 24.99%가 되고 기발행 주식수가 한 75%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사주 제외하면은 요 숫자 1200만 주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청약을 해야 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청약해야 되는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 발행된 주식수 중에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건, 야, 이거 상장하고 나서 이거 굉장히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이 투자 위험 요소에서 기타 위험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 유통 물량에 대한 출회에 대한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최대 주주는 뭐 1년, 2년, 그다음 뭐 1개월 단위로 이제 좀 나오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물량이 또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증권 신고서가 떴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좀 거시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면 금융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내용이라서 저는 사실 사업 위험은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회사 위험과 인수인의 의견,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정 공시가 나타났으니까 이 정정 공시는 이 다른 색깔로 칠해서 이제 공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정정 공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정 공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인수인의 의견을 봅니다. 인수인의 의견에서 뭘 보냐면, 자, 인수인들이 이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무엇으로 산정을 했느냐를 보는 거죠. 처음에 보니까 멀티플을 PER로 산정을 했는데 2023년도에 PER을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고 38배로 산정을 하고, 이 38배를 2026년도에 추정 이익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야, 이거 미래 실적을 가지고 추정하니까 좀 시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정 공시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 PSR 평가 방법을 통해서 상대 가치를 산출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증권 신고서의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원에서 검토가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감독원에는 증권 신고서만 따로 검토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감독원에서, 야, 너네가 이 밸류에이션 한 거 이렇게 뭐 PSR에 대한 방법을 좀 추가를 해서 집어 넣어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PSR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물론 너네가 PER로 일단 산정을 했지만 PSR로 참고 목적으로 상대 가치를 한번 산출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비교 기업들이 쭉 들어갑니다. 이제 비교 기업에서 처음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비교 기업을 넣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교 기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뉴로메카 들어가고, 파낙 들어가고, 화낙이 들어가고. 지금 최근에 이 글로벌 로봇 관련된 ETF를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화낙이나 이런 기업들의 시세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로봇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시장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최근에 이제 2023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산정을 해보니까 PSR로 우리가 산정을 해봤어. 희망 공모가액을 예상을 했을 때, 그때 레인보우와 뉴로메카, 파낙과 이런 외국 기업들 두 개를 ABB까지 포함해서 했더니 2023년도에 반기 매출액에서
연한산 곱하기 2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평균을 해봤다. 평균을 했을 때 43배가 되더라. 그럼 시장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게 두산 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이 레인보우와 뉴로메카 그 사이 어디쯤이어야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상장돼서 뭐 로봇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멀티플 타켓은 아마 지금 대부분 PSR 43배를 적용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싸냐 비싸냐를 바로바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PSR 산정을 통해서 이렇게 PSR 산정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43배를 일단 적용을 해봤는데, 야, 이거 레인보우가 이제 100배가 넘어가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뭐 레인보우처럼 뭐 삼성향은 아니니까 뭐 100배까지 이상, 160배까지 뭐 주진 못하더라도, 야, 이거 뉴로메카보다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지금 여기서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43배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PSR 밸류에이션을 매겼을 때, 야, 이거보다 싼 로봇 회사들은 업사이드가 지금 막 더 보이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부 회사들, 무슨 로봇 회사든 뭐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43배를 곱했을 때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업사이드가 있는지를 빨리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증권신고서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밸류에이션은 1차적인 타켓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나니까 저는 웬만한 회사들 다 뒤져가지고 PSR로 43배를 일단 때려보고 업사이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막 지금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봐야 되는, 그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도 야, 우리 대충 한 43배 때려 넣어보니까 우리가 PER로 산정한 밸류에이션이랑 얼추 비슷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수인의 의견에서 이 멀티플을 산정하면서 비교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정정 신고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교 기업으로 산정을 했었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PSR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야,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일한 PSR을 당장 바라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뉴로메카보다는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로봇 기업들은 지금 43배를 기준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쳐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매출이 있다면 그 매출에 대해서 23년 반기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43배를 적용했을 때 업사이드가 있냐 없냐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 힌트를 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버리는 증권신고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회사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사용 목적이 있어요. 우선 이제 우리가 돈을 이제 넣었을 때 자금 사용 목적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정정 공시를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생산시설 확충을 할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해외에다가도 생산시설을 확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탑업인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국내외 이러다 보니까 국내 회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북미라고 했고 유럽 물류라고 했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M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잖아요. 이 자율주행 로봇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도 있으니 이번에 이제 청약을 좀 해봐라 라고 이제 뭐 좀 권유하는 듯한 어떤 내용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회사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위험은 그냥 회사의 어떤 성장성과 이런 부분들인데, 이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 현황을 보면서 어느 쪽이 좀 더 성장을 하느냐, 결국 이제 그 로봇 암보다는 로봇 솔루션이 오히려 이제 성장성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라인업을 더 확대할 것이다. 지금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라인업이 3개나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그것이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우리가 매출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그다음에 여기 판매 채널 확대가 있어요. 특히 이제 판매 채널을 더 확보를 할 것이다. 우리가 판매 채널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이 판매 채널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거의 한 30%의 판매 채널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놨고, 이러한 추정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근거 자료가 있어야 이 회계사들이 추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것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물론 이 목표대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2024년도에 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또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번에 정정 신고를 하게 되면서 업데이트 된 부분인데, 이런 업데이트가 된 이유는 이 감독원에서 야, 너네가 쓴 거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독원에서 했을 때 야, 이거 문제 없어 그러면 통과해 라고 하면 이거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요. 통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되는 것들, 처음엔 뭐 파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하면은 다른 색깔, 뭐 초록색도 쓰고 뭐 빨간색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저기 이제 감독원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신규 사업에서 그 로봇 암과 그리고 AMR 같은 것도 2025년도에는 신규로 사업이 진출하게 되면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발생하는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목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일단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 계획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이제 잡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으면서 이제 기타 위험은 거의 다 수정할 게 없다 이렇게 된 것 같고, 이 회사 위험 같은 경우에서 파란색 같은 걸 잘 보고, 가장 이제 이번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PSR 산출을 통해서, 이 PSR 산출 보고 나서는 투자자들이 와, 내가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가 43배를 상반기 매출 곱하기 2 해가지고 43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냐 아니면 더 업사이드가 있느냐, 이걸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